포항에서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완치됐다가 다시 재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포항시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원전으로부터 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반 회계로 돌려 개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재난안전센터 설립 등 안전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에서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완치됐다가 다시 양성이 나온 건데 재확진자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지역사회가 안도하면서도 조마조마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52번 확진 환자 24살 A씨, 4월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4일 양성 판정을 받아 3주간 경기도 모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완치돼 25일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증상이 없었지만 일주일 만에 재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포항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가 국밥집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포항이 초긴장했지만 지금까지 전국의 재확진자 260여 명 중에 타인을 감염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A씨와 함께 사는 어머니도 음성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성은 나왔지만 전염력은 거의 없거나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성으로 나온 바이러스를 배양했더니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으로 봐서 죽은 바이러스의 조각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재확진되고 나서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파된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재확진된 거는 아마 죽은 바이러스 때문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전파력도 아주 낮다. 통상 퇴원 후 2주째의 재검사를 하는데 포항시는 4월 초 해외 감염자가 나오자마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주일 만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14일을 기다리다가 혹시 또 전파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일 안에 재검사를 해서 판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확진자의 감염 가능성은 낮다지만 포항시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외 시설에 대해서는 준수상 이행을 완전히 권고하고 이용하도록 하는가 하면 우리 관이 관리하는 실내 체육관이나 그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실상 한 달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느슨해진 방역 의식을 다시 죄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발전량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경주시가 자원시설세를 일반 회계로 전환해 사용하는 비율이 매년 80%를 넘고 주요 지역 개발에 사용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등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는 매년 발전량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산정 비율은 1kW의 1원이며 전체 시설세 중 35%는 광역단체에 65%는 기초단체에 배분됩니다.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에 올해 예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라 예년의 절반 정도인 100억 원가량입니다. 경주시는 특별회계인 시설세를 일반 회계로 전환해 금장교 건설에 70억 원, 신농업 혁신타운 부지 매입에 3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의회에선 시설세를 일반 회계로 전환하는 비율이 매년 80%를 넘고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은 예산 사용이라며 반발합니다. 특히 원전 자원 시설세를 2, 3년만 모으면 재난안전센터 설립 등 안전 분야에 쓸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 시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그 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경주시에서는 일반 회계로 전환을 시켜갖고 각종 사업에 이렇게 서고 있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지난 2015년 경주시가 개정한 조례를 보면 시설세 적용 범위는 지역 개발 사업을 비롯해 원전 안전과 방제 대책 등 포괄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원전 안전 이외의 일반 사업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서
시가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나 국도비가 지원되는 어전 지원에 따른 그 20억 이상 투자 사업에 시비 부담이 과중할 때 일반 회계로 전출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매년 시설세를 일반 회계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개발 사업에 치중되자 의회에선 당초 목적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1년에 보름 동안만 수확할 수 있었던 산딸기를 1년 내내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영농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분산 출하가 가능해지면서 가격은 5배 올랐고 수확기 일손 부족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밭에서만 재배하던 산딸기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산딸기 스마트팜 재배 시스템이 적용된 포항 장기면의 한 농장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농장 안의 빛과 온도를 자동 조절하고 물과 영양제까지 자동으로 공급합니다. 특히 이 농장에선 화분 재배법 도입으로 생육 시기를 조절해 1년에 딱 보름만 생산되던 산딸기를 1년 내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출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격은 5배나 올랐습니다. 하우스 조기 출하하면 노지보다는 가격이 한 5배 정도, 한 6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똑같은 평수에서 노지 출하보다는 상당히 높죠, 농가 소득이. 산딸기를 저온 창고로 손쉽게 옮길 수 있도록 가벼운 부직포로 화분을 만들고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았습니다. 산딸기가 쉽게 물러지지 않도록 하는 신기술도 적용해 상품성을 높였고 스마트팜 적용으로 수확 시기가 분산되면서 수확기 일손 부족 걱정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산딸기는 일손이 많이 가고 가격은 낮아 농가에선 봄철 부업 작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농가의 주요 소득 작물로 대접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설 하우스를 해서 연중 출하가 가능함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그 산딸기가 부업이 아닌 전업농으로 육성 발전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내년까지 산딸기 스마트팜 1.5헥타르를 포항 장기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스마트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으로 인해 포스코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주 4일 근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해 최근 노조 측에 한시적 주 4일 근무제 도입과 연차 휴가 의무 사용 등 비용 절감을 위해 검토 중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면서 직원 대의기구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지만 주 4일 근무제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정해진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 즉 맥스터 추가 확충 여부를 두고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오늘과 모레 이틀간 사전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오늘 간포와 양북에 이어 모레 양남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각각 설명회를 연 뒤 앞으로 시민참여단 150명을 선정해 워크숍과 종합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민 의견은 앞으로 월성 2, 3, 4호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핵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의결한 뒤 주민설명회라는 명분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폭거라며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울릉군 노인회와 체육회, 여성단체 협의회가 오늘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대형 여객선 조속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출범하고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울릉군의 대형 여객선 공모 사업이 화물겸용선 요구 논란으로 중단된 것은 울릉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며 당초 계획대로 여객 전용선 건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경상북도와 울릉군, 대저건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경상북도 내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됐습니다. 포항시는 내일 포항 환호공원에서 열 예정이던 제27회 어린이날 큰 잔치를 취소했고 울진군과 울릉군도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경주시도 황성공원에서 해마다 열던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했고 영덕군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하반기에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상북도는 지급 업무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오늘부터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와 가구 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게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던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합니다. 울진군은 어린이집 20곳에 원생들의 등하원 상황을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원생이 등하원 시 가방에 달린 전자태그를 어린이집에 설치된 전자단말기에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로 보호자에게 전송됩니다. 또 보육료와 연장 보육료, 전담교사 인건비 등을 자동 관리할 수 있게 돼 어린이집 업무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